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유형을 가장 어려워한다고요? 문제를 풀 때야 빈칸안성, 어법 이런 유형을 어려워하겠지만 정작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순서, 삽입 이건 껌이고요. 빈칸안성도 의외로 쉬운 유형이고요. 바로 대입학, 주제, 제목, 유형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신의 영어 실력이 막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총평과 20번 그 빈칸안성 유형에 대한 해설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별로 이 문제는 별로다 라고 했었던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12번 다 맞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웠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푸는 기계니까 답만 맞히고 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제목이잖아요. 제목 유형이라는 거는 글을 읽고 제목을 맞추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제목이라는 건 제목을 읽고 글을 읽는 거긴 하니까 우리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1번, 2번, 3번, 4번이 제목인 글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1번, 중국에 늘어나는 군사력. 중국 장난 아니네. 중국이 주인공이겠죠? 2번, 유럽 사람들의 필요, 군사력의 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좀 군사가 좀 약한가? 독일, 프랑스, 영국 좀 약한가?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인공이겠죠. 근데 본문 아시면 알겠지만 중국도 주인공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꼼수에 해당합니다. 너무 쉽게 1번, 2번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아이고야, 이게 함정이네. 미국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4번? 답이 4번인가? 미국의 노력. 군사 분야의, 군사력의, 더 밀리터리를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들. 비교급이 왜였을까요? 저 비교급이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걸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려는 걸까? 아니면 되게 애매하죠. 교육 분야가 있고 복지 분야가 있고 전기, 가스 이런 분야, 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군사 분야에다가 더 많은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저 비교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별로였다.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저 선택지 3번이 답이었잖아요. 그래요. 4번도 나쁘진 않겠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주인공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4번도 약간 좀 별로라고 얘기한다면 3번 답이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만약에 시험 현장에 있었으면 3번 골랐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밀리터리 스펜딩, 군사비, 군사 지출에 있어서의 갭 하나. 이게 그래, 미국과 격차가 난다라는 점에서 그래요. 답 3번. 글은 되게 쉬워요. 한번 볼게요. 스톡홀름 국제 평화 리서치에 따르면, 다시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엄청나게 긴 단체네. 그죠? 2017년에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US가 도표 같은 데 보면 항상 요거 나오죠.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전 세계 밀리터리 스펜딩의 3분의 1, 이거 분수 표현인 건 다 아시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최고 강대국이에요, 군사력. 지금 패권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지금 양분하려고 하는 중국이 등장했죠. 중국은 2등이야. 하지만 얘네의 expenditure, 지출은 요 명사 되게 중요합니다. 불과 미국의 그 지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야, 이렇게 적네.
야, 그다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이제 이 전쟁을 약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나? 러시아는 9분의 1만큼. 이게 as much 다음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a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 다음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9분의 1, 약 9분의 1만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봐. 중국도 미국에 비교를 했고 지금 러시아도 미국에 비교를 했죠. 자, 미국은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대빵국가 역할을 자기가 혼자 도맡아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독일 막 밀고 있잖아요. 나토 강화하면서. 미국의 노력, 어떤 노력이야? 자신의 유럽 쪽에 있는 동맹국들, 그죠? 알라이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 디펜스 버든 그 부담, 짐 좀 더 많이 좀 짊어져라.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미국의 노력은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브리튼, 프랑스, 젊은이가 1인당 더 많이 써. 국방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시 말하면 1인당의 국방비는 굉장히 많다는 거야. 영국, 프랑스, 젊은이. 누구를 빼고? 미국을 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 러시아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엄청 인구가 낮단 말이야. 기껏 1인당 많이 쓰긴 하지만 다 합쳐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군비 격차,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 사이에 군비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그 핵심이에요. 격차를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은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근데 저는 3번도 솔직히 저는 되게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미국과의 격차잖아. 미국과의 격차.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거를 만약에 제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US. 그죠? 하고 나서는 US is 아니면 US 하고 나서 the top country. 뭐에 있어서? military spending, military budget. 아니면은 뭐 디펜스 버짓, 그죠? 디펜스 스펜딩, 디펜스 버짓, 디펜스 익스펜디처 전부 다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아니면은 아예 주어를 갖다가 military spending 해놓고 나서 US vs하고 other countries 이렇게 했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왜 계속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20번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책 제목 Hardwiring Happiness라는 정말 멋있는 사람의 이목을 확 끄는 그런 어떤 주제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런 책 제목을 보면서 제목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출제자들이 단어들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단어 앞에다 대문자만 딱딱딱딱 해놓으면 그게 막 다 그 제목이 되는 것처럼 그죠? 하는 게 너무 안일하게 보인다는 거죠.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아래에 나와 있는 11번이 그 주제 문제였는데 주제 문제가 보통 이렇게 명사구, 명사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제목 유형을 만들면은 조금 아쉬움이 크지 않나. 더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긴 하지만 1급의 뭐 어떤 문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시험은 아닐지라도 좀 더 선택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 깔끔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공부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었던 13번 지문 아래에 나와 있는 일치 불일치 지문
이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